부인 참 애띠요. 얼른 지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 식량 자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력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과 관련된 단원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단원. 자, 그런데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지리 시간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지리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의 식량 자원을 배우면서 세계의 무슨 최고의 농업 경영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과목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세계지리.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먹고 있는 식량 자원은 어떤 게 있을까? 또 우리가 먹고 있는 식량 자원 이외에 필요에 의해서 먹고 있는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먹는 기호식품은 뭐가 있을까? 또 우리가 먹는 목축업, 그 축산 자원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그게 왜 거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곳에서 그런 작물이나 그런 목축업을 하면서 어떠한 배경과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디서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거지. 여러분들은 무슨 비료 뿌리는 법 이런 걸 가르치면서 전문 경영인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식량 자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식량 자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계의 농업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농업 특성입니다. 자, 전 세계를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사실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사실 구분하기 편해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면은 오래된 대륙, 얼마 생긴 지 안 된 대륙, 새로운 대륙이란 뜻인데, 대륙이 생겨난 게 오래되고 새롭다는 게 아니라 콜럼버스가 발견하기 이전의 대륙과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의 대륙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처음 세계지리를 시작하면은 배우는 고지도 단원에서 구대륙과 신대륙의 개념이 살짝 나오는데, 구대륙 어디죠? 우리가 지금 이미 살고 있었던, 과거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대륙들 어디냐면 아시아, 네,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신대륙은요,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의 대륙이니까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모두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구대륙과 신대륙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지난 시간 인구랑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요 세 분류? 혹시 이렇게 순서? 요 순서? 무슨 순서 혹시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인구 순서와 일치하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인구가 많은 대륙, 인구가 적은 대륙,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여기에 농업 특성을 볼게요. 여기랑 똑같이 쌀농사 짓고 밀농사 짓고 하는 건 똑같은데 방식이 조금 다르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나라가 이만큼 있다고 해봅시다. 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한테 농사할 수 있는 땅 줄게 라고 얘기해서 땅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여기는 공산주의라서 우리는 14억 인구한테 똑같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얼만큼 줄까요? 간략하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너 한 명한테 요만큼 땅 줄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땅을 준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줄 텐데, 자, 구대륙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 아시아를 봤는데, 여기 신대륙에서 중국과 나라 크기가 굉장히 비슷한 나라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거의 국토의 크기가
일치합니다.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자, 여기는요. 여기도 똑같이 너희한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아, 중국 같은 건 14억이나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한 3억 정도 살고 있어요. 여기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어요. 근데 땅 크기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나눠줄까요? 요렇게 크게 나눠서 주겠죠.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땅이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아, 여기 구대륙은요. 사람이 많아요. 사람도 많고요. 땅의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땅의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농장의 크기도 작겠네요. 여기보다.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짓는 규모가 작구나. 그래서 이거를 영세적이구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세적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 땅에 14억 인구한테 전부 다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만약에 농장 주인이라면 여기 있는 땅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다 일일이 꼼꼼히 하면서 농장을 짓겠죠. 그 농사를 짓겠죠. 좀 꼼꼼하게. 그래서 딱 노는 땅 없이 여기서 이 좁은 땅에서도 노는 땅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이 땅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집약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만약에 쌀이 나왔어요. 쌀이 나왔는데 이거 누가 먹어야 되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어야 돼요. 이 구대륙에 있는 여기 있는 나라들은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먹여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이거를 우리가 먹기 바빠요.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키우는 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 그렇죠. 자급자족이라고 하죠. 요런 특징이 있네요, 구대륙은. 자, 근데 반대로 여기 신대륙으로 가봤어요. 여기 가보니까 여기 농사 짓는 사람은요, 혼자서 이 넓은 땅을 해야 돼요. 이 넓은 땅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좁은 모든 땅을 다 꼼꼼하게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요. 혼자서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요, 농사를 짓을 때 어떻게 하냐면 헬리콥터로 농사를 지어요. 그냥 헬리콥터로 씨 뿌려요. 그럼 씨 뿌렸을 때 씨가 안 뿌려지는 곳도 있겠죠? 그럼 그거 다 일일이 가서 키워요? 할 수가 없어. 너무 넓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농장에서 지평선이 보인대요. 우리나라에선 지평선이 보이는 곳이 거의 드물죠. 그 정도로 넓으니까 아주 넓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꼼꼼하게 못하고 그냥 널찍널찍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조방적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조방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농산품이 나왔을 거예요. 쌀이나 뭐 밀 이게 나왔어. 나왔는데 이제 내가 먹어요? 먹었어. 먹었는데 이 많은 땅에서 내가 혼자 다 먹을 순 없죠. 내가 먹고도 한참 남았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그대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팝니다. 내다 팔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걸 어떻다 그러냐면 기업적으로 한다. 정말 대규모로 해서 내다 팔 목적으로 하더라. 기업적으로 하더라. 요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요렇게. 네. 구대륙과 신대륙의 농사 특징을 봤는데요. 자, 거기 프린팅에 있는 농업 생산량, 노동 생산성이라는 걸 좀 볼게요. 노동 생산성. 네, 노동 생산성. 어렵네요. 발음이. 자, 볼게요. 자, 여기와 여기에서 쌀 10톤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 10톤. 쌀 10톤을 만드는데 얼만큼의 농사의 땅이 필요하냐면 이만큼의 땅이 필요하대요. 이만큼. 네, 보이시죠? 주황색으로 칠한 거 이만큼이 필요하대요. 자, 여기도 신대륙에서도요. 쌀 10톤을 만들기 위해서요. 요만큼의 땅이 필요하대요. 똑같은 면적의 땅. 요만큼이 필요하대요. 자, 쌀 10톤을 만들기 위해서 면적이 요만큼 필요해. 이거를 같은 면적, 단위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위 면적, 같은 단위의 면적, 같은 크기의 면적의 땅에서 여기서 쌀을 생산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구대륙 같은 경우는 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쌀 10톤을 만들기 위해서 몇 명 정도가 투입됐습니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10명이라고 해봅시다. 10명 정도가 투입된다고 합시다. 그럼 한 명당 몇 톤 만든 거죠? 1톤을 만들었네요. 단위 면적에 투입된 노동력이 한 사람당 만들 수 있는 양이 1톤 정도래요. 근데 여기는요, 쌀 10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 명 투입됐죠? 이거 한 사람이 아까 다 운영하다 그랬죠? 한 명 투입된 거예요. 그럼 한 명당 몇 톤 만든 거죠?
이 사람은 여기는 한 명당 10톤을 만든 거예요. 아, 단위 면적, 같은 면적의 크기에 투입되는 노동량에 비해서 얼만큼 생산이 됩니까? 그래서 한 명당 생산하는 양이 얼만큼 됩니까? 어디가 더 큽니까? 신대륙이 크죠, 신대륙. 그래서 여기는 노동 생산성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노동 생산성, 발음이 어렵네요, 이거. 노동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되셨나요? 구대륙과 신대륙의 농업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될 거, 구대륙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운다. 자급자족이고 이 땅을 놀지 않고 쉬지 않고 한다. 집약적이다. 여기 신대륙은 내다 팔려고 한다. 기업적이고 내 땅을 모두 다 일일이 컨트롤할 수 없어서 대강대강 널찍널찍하더라. 조방적으로 하더라. 여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 어떤 이제 식량작물이 있는지 각각의 식량작물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량작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여러분 식량이 뭔가요? 인간이 사는데 버틸 수 있는 음식이 되는 자원이죠. 식량. 근데 그 식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뭐 나물도 먹고 있고요. 뭐 주변에서 나는 뭐 밭에서 나는 거 그냥 다 먹고 있죠. 그걸 어떻게 다 배워요? 그걸 모든 생산량 세계 막 다 외우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세계에서 많이 먹는 식량 세 가지를 뽑아서 세계 3대 식량 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3대 식량 작물.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이 되는 음식이 뭘까? 주식이 되는 음식. 여러분, 이 식량이 된다는 거, 주식이 된다는 얘기죠, 주식. 우리의 주식이 될 수 있다. 주식이 된다는 거, 주식이 되는 거. 우리가 먹는 쌀.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이 먹는 빵에 올려있는 밀. 그리고 이제 뭐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주로 먹는 옥수수. 이 세 가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주식이 되는 작물들. 그래서 세계 3대 식량 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3대 식량 작물. 그래서 우리는 쌀, 밀, 옥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각각의 조건을 아까 살펴보면서 한 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운 흔적이 있다는 거는 앞에서 강의가 한번 망해서 다시 찍는다는 얘기죠. 네. 자, 재배 조건. 쌀의 재배 조건. 여러분, 이 재배 조건이라는 게 무슨 땅에 비료는 얼마큼 뿌려야 되고 뭐 물은 얼마큼 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후에서 잘 자랍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기후에서 잘 자랍니까? 여러분, 쌀. 일단 우리나라의 주식이니까 우리나라 기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모내기를 해서 수확할 때까지 계절. 어느 계절이죠? 여름에서 가을이에요. 여름에서 가을.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우리나라 여름. 정말 미친 듯이 덥고 미친 듯이 습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고온다습. 고온다습한. 그래서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아주 잘 자라는 식량 작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왜 고온다습하죠?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죠. 계절풍이 부는 거죠. 계절풍. 그래서 쌀은 계절풍이 부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구나. 쌀이 주식인 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우리 주변에는 한중일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태국,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베트남, 쌀국수 하면 베트남이죠, 쌀. 그다음에 인도, 카레. 전부 다 계절풍이 부는 고온다습한 성질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네요. 여기서 잘 자라는구나. 그다음 두 번째, 밀 볼게요. 여러분, 밀은 어디서 잘 자랄까요? 밀은요, 여러분, 씨를 그냥 이렇게 뿌린 다음에 물만 주면 그냥 자란다고 합니다. 어디서든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기후 적응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밀의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얘는요, 기후에 적응 능력이 뛰어나서 건조한 사막에서도 물만 있으면 자라요. 물만 있으면 자라는구나.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내건성. 건조한 거를 인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내한성. 한대 기후에서도 잘 자란대요. 한기를 견디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내한성, 내건성이 모두 높아요. 네. 그 다음, 옥수수는 어디서 잘 자랄까요? 옥수수의 재배 조건. 옥수수도요, 이 밀과 비슷하게요, 열대기후에 놔둬도 잘 자라고요. 건조기후나, 뭐 냉대나 한대나, 아니 높은 산에서나, 역시 어디서나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재배 조건이 no 까다로움. 네, 정말 어디서나 잘 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나.
자, 그럼 이제 이 쌀밀 옥수수 원산지는 어딜까? 어디서 처음 시작됐을까? 어디서? 자, 여러분 쌀의 원산지. 여러분 학자들이 아무리 그 열심히 조사를 한다 해도 이 쌀밀 옥수수는 정말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많이 먹었던 그 작물이다 보니까 기원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여기야! 라고 찝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쯤일 거야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여기쯤일 거야. 정확히 콕 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나타냈어요. 대륙으로. 쌀의 원산지는 어디냐면요, 계절풍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니까 계절풍이 있는 곳일 거야. 그래서 원산지가 몬순 아시아입니다. 계절풍이 부는 아시아에서 처음 시작됐을 거야. 그래서 뭐 중국 일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인도 차이나 반도 뭐 그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몬순 아시아에서 시작됐을 거야. 원산지가 거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은 어딜까요? 밀은요, 건조한 성질을 잘 견디다 보니까 우리 건조한 지역에 있는 비옥한 스텝 지역, 거기서 처음 시작됐다고 해서요, 어디가 원산지냐면 서남아시아를 원산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남아시아의 그 이란, 이라크 일대를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서 정말 그 비옥한 땅이 있어서 문명까지 발달을 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쯤이라고 원산지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는 어딜까요? 옥수수는요, 자, 옥수수의 원산지는 라틴 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자, 이제 세 번째 국제 이동량을 보기 전에요, 요 맨 밑에 있는 자, 단위 면적당 생산량 먼저 볼게요. 여러분 아까 신대륙과 구대륙 비교하면서 이 단위 면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똑같은 면적에서 얼만큼 나옵니까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면적에서 얼만큼 나옵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쌀은요, 이렇게 똑같은 면적이 있다고 해봅시다. 쌀밀 옥수수를 똑같은 면적에서 재배해 볼게요. 자, 요런 면적에서 쌀을 키웁니다. 자, 여러분 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 쌀은요,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알갱이, 우리가 먹는 쌀 알갱이가 맺혀. 너무 힘들어요.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 한 알갱이, 이 한 줄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쌀이 나오니까요. 이 정도만 그립시다. 정말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밀을 볼게요. 밀은요, 역시 그 벼와 비슷하게 이렇게 쌀과 비슷하게 이렇게 역시 있어요. 밀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자라냐면 요 정도. 쌀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옥수수 볼게요. 옥수수는요, 여러분 옥수수 생긴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옥수수에 줄기가 매달려서, 그 줄기에 이렇게 옥수수 열매가 이렇게 매달리죠. 우리가 먹는 옥수수. 그리기도 힘드네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매달리죠. 여러분, 이 한 줄기의 옥수수가 한 대여섯 개가 아니라 막 열 몇 개, 스물 몇 개만 이렇게 열리잖아요. 거기에 알갱이 개수를 한번 세워봅시다.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옥수수가 1등, 그 다음에 쌀이 2등, 밀이 3등이더라.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옥수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쌀, 그 다음이 이렇게 밀이 되더라. 자,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고. 그래서 옥수수가 똑같은 면적에서 재배해도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 전 세계 쌀, 밀, 옥수수의 총 생산량을 봤을 때 옥수수가 1위입니다. 총 생산량 1위. 안 보이죠? 총 생산량 1위. 쌀, 밀, 옥수수 중에서 1위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 쌀, 밀, 옥수수의 이 특징을 좀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쌀 한 공기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 정말 든든하죠. 탄수화물 덩어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쌀 한 공기만큼의 생긴 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닝빵. 모닝빵 그거 하나 먹었어요. 여러분 배 어때요? 아직 여러분은 부족해요. 그죠? 좀 더 먹어야 되죠. 빵 그거 하나 갖고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옥수수 혹시 드셔봤나요? 옥수수?
옥수수로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옥수수 한 개가 덩어리는 크지만 막상 먹었을 때 알갱이 다 먹고 나면은 생각보다 배가 안 찹니다. 허기가 좀 져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이 쌀이 생산량도 많은데 거기에 한 공기 먹으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인구 부양력,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최고입니다. 인구 부양력이 최고래요. 인구 부양력이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면적에서 이 쌀이 나왔을 때 그 쌀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요. 인구 부양력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몬순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이 일대의 몬순아시아가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구나. 그러면 일단 인구가 많다니까 여기서 생산량은 많지만 인구가 많대요.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을 해냈을 때 이걸 내다 팔 수가 있어요? 없어. 일단 우리 다 먹어야 돼. 우리가 다 먹어야 돼. 여기 여러분 몬순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아까 우리 쌀 인구가 많은 구대륙이 있잖아요. 다 구대륙이잖아요. 구대륙. 자기들이 다 먹어야 돼. 자급자족해야 돼.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 아주 적더라. 용도는 뭐 이제 우리가 이걸 식량으로 쓰죠. 식량으로. 자, 근데 밀은 볼게요. 밀은요. 쌀이랑 비교했을 때 생산량도 적어요. 그만큼 쌀 10톤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면적이 필요했다면 밀은 이거에 한 10배는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면적을 하려면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어디서든 잘 자라니까 얘는 좀 제한적이지만 어디서든 잘 자라니까 그래서 밀은 재배 면적이 넓다.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재배 면적이 넓고, 그리고 이거는 이 밀은요 그 어디서 잘 자라는 게 내관성 내한성이 있다면 어디서도 잘 자라니까 신대륙에서 특히 많이 해요. 신대륙.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 오세아니아 같은 그런 대륙들. 그런 대륙들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대륙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다 팔려고. 그래서 미국과 같이 이런 그 내다 팔려고 호주,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밀은 내다 팔려고 기업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 기업적으로. 대규모로 해서 내다 팔려고 하고 있거나. 그리고 그 호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와 다르게 지금 남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계절이 반대예요. 그럼 우리 북반구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계절이 반대니까 반대로 팔면 수출에 엄청 유리하겠죠. 네, 그런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내다 판대요. 생산한 나라에서 먹는 게 아니라 생산해서 내다 팔 거래요.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 많다. 역시 용도는 식량으로 쓰고 있죠. 식량으로. 자, 옥수수 볼게요. 옥수수 총 생산량 1위였어요. 이걸 특징했을 걸 그랬네요. 특징으로 이렇게 총 생산량 1위. 총 생산량 1위고, 자, 역시 어디서든 많이 파는데 여러분 이 옥수수는 근데 이 쌀과 밀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옥수수 물론 지금 식량 자원으로도 써요. 그런데 옥수수 사람보다 얘네가 더 먹어요.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고기의 그 주원인 가축들이 먹죠. 이거 가축의 사료로 엄청 써요.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죠. 여러분 이 옥수수를 꽉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으로 요즘에 자동차를 굴립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죠. 그 옥수수 기름을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에탄올. 여러분 지금 실제로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이 바이오 에탄올로 자동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축 사료랑 바이오 에탄올도 쓰고 식량 자원으로도 쓰다 보니까 역시 국제 이동량은 많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요 생산국. 그럼 어디서 많이 생산합니까? 계절에 굉장히 민감한 작물이에요. 쌀은요. 그죠? 이 계절이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순위를 보니까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고 이 식량 작물이라고 했을 때 오로지 아시아만 나오면 쌀이구나. 아시아만 나오면 쌀이구나. 자, 그다음 밀 볼게요. 밀은 어디서 많이 재배되나 봤더니 여기 1위, 2위가 중국, 인도예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땅덩이가 크니까 밀 생산량도 엄청나요. 그런데 순위에 있는 데가 있어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순위에서 유럽 애들이 보이면 역시 유럽 애들의 주식이다 보니까 유럽 애들이 보이면 러시아,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이런 게 보이면 밀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나 발명한 게 있는데
프랑스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파리, 바게트. 파리, 프랑스죠? 바게트, 빵이죠? 프랑스, 밀. 야, 유럽 보이면은 밀이구나. 그쵸? 네. 다음, 옥수수는 요거 기억해주세요. 요거. 옥수수는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미국이 생산량도 1위, 수출량도 1위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미국하고 아메리카 대륙, 확실히 원산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통계표가 나오면 옥수수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쌀밀 옥수수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러면은 식량작물이 아닌 우리의 기호에 따라 먹는 기호작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3대 기호작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식량작물, 우리의 주식이 되는 거였고요. 지금은 기호작물입니다.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 많죠. 설탕도 있고요, 소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 커피,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초콜릿, 카카오, 그리고 차, 요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재배 조건, 어떤 기후에서 잘 자랍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어떤 기후에서 잘 자랍니까? 자, 커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자라는 동안 이 커피나무 열매가 맺을 수 있게 충분한 비가 필요하대요. 비가 쫙 많이 비가 열렸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네요. 근데 비가 계속 와요. 여러분, 커피 어떻게 먹어요, 우리? 커피, 여기 먹는 법도 있는데, 커피 어떻게 먹죠? 그 커피 원두를 이렇게 갈아서 가루를 낸 다음에, 거기에 물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해서 추출해서 먹는 거죠. 그건 굳이 안 쓸게요. 네. 추출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커피 나무에 커피 열매가 이렇게 맺혔어요. 비가 와요. 이 비가 커피가 되겠죠. 그럼 이거 상품성이 있습니까? 한번 추출한 그 커피 원두 못 팔아요. 못 파니까 반드시 이 열매가 맺힌 다음에는 이 열매가 숙성될 수 있게 비가 안 오는 기간이 필요해요. 비도 많이 오면서 건기가 있는 것. 바로 그래서 여기 어디서 하면 AW, 바로 사바나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사바나 기후에서 아주 잘 자랍니다. 네. 자랄 때는 충분한 수분기, 그 다음에 생육한 다음에 이제 탁 숙성이 될 때는 건조한, 그래서 그 수확할 때는 건조가 필요해서. 사바나. 자, 카카오는 어디서 잘 자라면요, 카카오는 계속 생육 기간 동안 뜨거운 햇빛과 그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AF, 열대 우림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차는요 충분한 양의 습기, 그러니까 수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충분한 양의 수분. 그러면서 약간 온도도 뜨거워야 돼서 어디서 잘 자라면 열대 몬순, 그래서 계절풍 기후에서 잘 자라더라. 열대 몬순이다 보니까 이 계절풍이 아주 두드러진 곳. 그래서 온대 기후에서도 CM에서도 잘 자라더라. 그러니까 온대 계절풍 기후에서도 잘 자라더라. 네, 계절풍이 부는 곳에 잘 자라더라. 자, 그럼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커피의 원산지는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하나 좀 여담으로 얘기해드리면, 이 에티오피아에서 그 커피가 만들어져서 요거를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 아라비아 반도로 가지고 와요. 아라비아 반도에 어디로 갖고 오냐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멘. 거기에 항구가 있는데요. 그 항구에서 수출을 합니다. 그 항구 이름이 모카예요, 모카.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커피가 모카 커피예요. 여러분 카페 모카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만들어진 커피가 그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원산지다. 네. 다음 카카오의 원산지는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차는요, 네, 계절풍이 부는 지역, 그래서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일대에서 차가 처음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먹는 법. 커피는 아까 얘기했고요. 카카오는요, 여러분 그 혹시 시중에 파는 드림 카카오 99% 드셔보셨나요? 드림 카카오 99%. 요즘 나오나? 드림 카카오 99%. 그거 선생님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이 크레파스를 먹어본 적이 없지만 크레파스를 씹는 기분이요. 이 분필 씹고 있을 것 같아요. 맛 너무 떫고요. 맛도 없고요. 아무것도 맛이 없어요. 근데 카카오 56%는 드셔보셨죠?
56%는 시중에 많이 팔고 있으니까 56%. 카카오가 56%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44%는 거의 설탕이에요, 여러분. 실제 초콜릿은 그 설탕 맛으로 내는 겁니다. 카카오는 실제로 약간 떫은 맛이고 단맛은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콜릿의 원료로 쓰이죠. 초콜릿으로. 그다음 차는요. 이것도 뭐 굳이 안 써도 되죠. 찻잎을 여러분 차 이렇게 수확한 다음에 이제 손님 왔을 때 차 대접한다고 찻잎만 이렇게 주진 않죠. 그래서 찻잎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씹진 않잖아요, 그죠? 차도 역시 뜨거운 물에나 뭐 이렇게 추출해서 우려 먹거나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주요 생산국은 어디입니까? 자, 도표를 보시면 유명한 커피가 유명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브라질 커피, 베트남 커피, 콜롬비아 커피. 이런 유명한 커피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커피 원두 유명한 나라들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선생님 저 커피 어디서 많이 나는지 몰랐는데요 그러시는 분들 통계표에서 어디가 많이 나오면 라틴 아메리카가 많이 나오면 브라질이나 뭐 온두라스, 콜롬비아 이런 자메이카,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많으면 커피구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3대 식량작물을 배웠잖아요. 그럼 3대 기호작물하고 이 통계를 혼합해서 쓰지 않습니다. 기호작물은 기호작물끼리, 식량작물은 식량작물끼리 혼합해서 통계 안 하니까요. 3대 기호작물이다 했을 때 통계에 라틴 아메리카가 많구나. 그럼 커피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카카오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초콜릿 하면 또 뭡니까? 무슨 초콜릿입니까? 가나 초콜릿이죠. 그 앞에 가나다 할 때 가나다가 아니라요. 가나가 여러분 나라 이름이에요. 아프리카 나라 이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가나, 코트디부아르 또 뭐 있죠? 어느 국가죠? 코트디부아르,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카메룬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으면 이거는 카카오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차는 계절풍이 많이 나는 곳. 근데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중국이 압도적이면 차구나.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그러냐면은 계속 식후에 차를 먹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차가 노폐물을 쫙 내보내줘서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 음식점 가시면 차 되게 많이 나오죠. 따뜻한 차. 그래서 중국이 많으면 차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대 목축업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세계 3대 목축업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키우는 가축은 많아요. 가축이 많은데 그 가축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가축 소, 양, 돼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닭도 많이 키우는데요. 닭은 근데 여러분 실제로 키웠을 때 걔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먹을 거 이외에 도움을 주는 건 없죠. 먹을 거 이외에 도움을 주는 거요. 그래서 소, 양, 돼지를 세계 3대 목축업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3대 목축업. 자, 소 특징을 볼게요. 소는요. 일단 습한 걸 좋아합니다. 건조한 데서는 못 자라요. 건조를 싫어합니다. 건조한 데서 못 자라고요. 우리한테 고기 주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고기 주고 이제 소의 젖인 우유 소의 젖으로 유제품 같은 거 만들기도 하죠. 젖소의 그걸로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건 당연하니까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 같은 경우는요. 구대륙보다 신대륙에서 내다 팔려고 하는 기업적 형태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고기 우리나라 한우가 너무 비싸면은 어디서 어머님들이 사오십니까? 소고기가 유명한 거 한우가 너무 비싸서 어머님들이 못 사오시는 곳 어디 있죠? 미국산 소고기 아니면 호주산 소고기. 갑자기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네요. 갑자기 현장 강의가 돼버렸습니다. 소고기 사오실 때 미국산 소고기나 호주산 소고기 사오시죠.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요. 아메리카에 있는 아르헨티나 국가가 굉장히 소고기로 유명합니다. 그 대륙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고기 신대륙 같은 경우는 넓은 땅에서 내다 팔려고 하니까 소고기를 막 해서 내다 파니까 기업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소고기가 선생님 미국을 갔다 와 보니까 실제로 이 지육이 한 2개 정도 되는 크기의 스테이크? 그 정도 스테이크가 10,000원밖에 안 해요. 10,000원밖에 안 하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소고기가 너무 싸서 그냥 이만큼 샀는데도 5,000원밖에 안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소고기 이렇게 하고. 근데 어느 종교에서 안 먹고 있습니까? 소. 그렇죠. 힌두교에서 안 먹고 있죠.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소. 여기 생산국을 안 썼군요. 자, 그럼 어디서 주요 사육 국가? 자, 소 사육 국가는요. 순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선생님이 외울 수 있게 좀 하나 만들어 봤는데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그 브라질이 있죠? 브라질의 맨 앞글자 V를 따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앞글자 인. 중국이죠? 중국의 앞 그 영어가 뭐죠? 차이나죠? 차이나라서 그 앞에 한 글자 차만 땁니다. 차. 그 다음에 미국일 거예요 아마 미국. 그래서 미국의 미음만 갖고 옵니다. 미국의 미음.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죠? 그래서 부인 참 에띠오. 얼른 지우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실 분만 하시면 되겠죠. 부인 참 에띠오. 그죠? 네, 고등학생한테 뭘 가르치고 있는지 참. 네, 그 다음에 양 볼게요. 양은요 여러분 두꺼운 털을 두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디서 잘 자랄 것 같습니까? 추운 곳에서 많이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양은 건조한 곳에서 매우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건조한 곳에. 그래서 건조기후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그 서남아시아나 그런 그 사막이 넓게 펼쳐진 구대륙에서는 이 양을 데리고 유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대륙은 유목을 했고요. 근데 신대륙은 이 양을 데리고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땅이 너무 넓어요. 땅 한 번. 그러니까 신대륙 같은 경우는 역시 이 양을 내다 팔기 위해서 기업적으로. 신대륙은 기업적으로 키우고 있다. 양은 뭐 우리한테 뭐 고기도 주고요. 이 양 털로 이제 모직물 같은 거를 주기도 하죠. 그 털. 그리고 이제 유목하는 이 구대륙 이제 거기 사람들은 이제 뭐 너무 집 지을 게 없다. 그럼 양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양을 금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양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네. 자, 양은 어디서 많이 사육합니까? 양은 어디서 많이 합니까? 자, 역시 중국 인도는 압도적입니다. 중국 인도가 있고요. 중국 인도가 있는데 보시면 통계표에 보시면 이란이 있어요. 이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그래서 중국 인도와 호주와 이란 건조국가. 건조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 중국 인도 건조국가. 소는 부인 참 에띠오. 네, 요 드립을 하자마자 앞에 있던 관객들 다 나가셨습니다. 부인 참 에띠오. 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돼지는요. 아주 이 세 동물 중에서 가장 민감한 동물이에요. 건조한 거 제일 싫어하고요. 습한 거 좋아합니다. 습습한 거 좋아하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어느 종교에서 안 먹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슬람교.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 있죠? 유대교에서 안 먹습니다. 유대교에서 먹지 않고 있죠. 주요 사회국가 돼지는 어디서 많이 하고 있나 봤더니 아이고야 이 나라가 완전 압도적이네요.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그냥 돼지 중국 이렇게 되세요. 에이 돼지 중국 다 하고 있네 그냥. 중국 완전 압도적이면 그냥 돼지 중국.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이 돼지는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못 자라고요.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다 보니까 끌고 다니면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먹는 용도로 유목 같은 건 하지 못했고요. 기르는 용도, 먹기 위해서 기르는 용도로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 양, 돼지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식량 자원 여러 가지 중에서 세계 3대 식량 작물 쌀, 밀, 옥수수 봤고요. 세계 3대 기후작물 커피, 카카오, 차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3대 목축업 소, 양, 돼지 봤네요. 이제 각각의 여러분 통계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통계표의 수치까지 외우실 거 없습니다. 그 통계를 보고 이게 뭐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는 본인만의 그 노하우를 만드셔서 외우시면 좋겠고요. 도와드리는 방법 쓰시면 좋고, 네,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면 또 만들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 한 다음에 하시면은 여러분 맞춤 동영상에 자꾸 뭐가 떠요. 그러면 자꾸 공부 안 하고 딴 거 보잖아. 그거 할 시간에 공부 한 잔 더 하고 바로 끈 다음에 이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사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